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 교실입니다. 오늘은 6단원 작가 사유를 말하다 소단원 1 가난한 사랑 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가는 일정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과 시대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죠. 시 가난한 사랑 노래의 화자도 그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의 창작 배경 이해하기. 1960, 70년대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960년대 전체 인구 중 58.3%였던 농민은 1975년 37.5%로 크게 줄었고, 반면에 도시 노동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960년 겨우 60만이었던 노동자 수가 1975년 265만 5천 명으로 거의 4배가 늘어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노동력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으로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힘겨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울의 중랑천과 청계천에 판잣집이 세워지고 언덕배기에는 달동네가 끊임없이 생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는데, 1978년 서울 인구 750만 명 중 20%인 150만 명이 판잣집 13만 채에 살았습니다.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등 작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1960, 70년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난한 사랑 노래를 감상해 봅시다. 그럼 이 시를 지은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님 시인은요, 지금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우리의 현실과 한, 울분, 고뇌 등을 다룬 시를 쓰신 분입니다. 시집으로는 농무, 남한강, 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는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럼 시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래는 그렇죠. 자유시, 서정시, 감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주제는 가난으로 인해 겪는 삶의 슬픔과 비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애를 간직하려는 마음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비슷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구체화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안타까운 시적 화제의 마음을 드러내고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사용하여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구조를 찾아보면 두 점을 치는 소리라든지 방범대원의 호각, 메밀묵 사료 소리, 그 다음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해서 1960년대, 70년대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때 그 시의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작가가 말하는 사회,
그 사유를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감정을 파악해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쓰인 소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행과 사행에서는 외로움이란 감정을 달빛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사행 7행에서는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을 도시의 밤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8행과 11행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어머니 까치밥으로 남을 감동을 통해서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행에서 15행까지 어떤 사랑의 감정을 사랑하는 연인과의 추억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반복적인 표현을 찾아보고 그것이 주는 효과 이거죠. 반복은 크게 두 가지죠. 운율적인 효과와 의미 강조다 했죠. 가난하다고 해서 못 먹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못 먹겠는가, 이런 반복을 통해서 주제와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19에서 알 수 있는 이웃의 한 젊은이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있구나, 겨울밤 골목길을 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점 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공장지대에서 살고 있구나,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그 다음 어머니 보고 싶소, 까치밥, 새빨간 감바람 소리 해서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그리워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지만 연인과 헤어져야 함을, 그죠? 연인의 기억이 생생함을, 아직도 그 사랑의 아픔과 그 기억을 잊지 못한 그 젊은이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가 실린 시집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잘 읽고 한번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시집, 이 가난한 사랑 노래가 실린 이 시편들은 대부분 도시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 글이 설명하고 있는 시인의 시세계를 요약해서 살펴본다면 도시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분노와 저항을 느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을 이렇게 껴안음으로써 사랑과 소정성에 대해 기반을 둔 시세계를 펼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가난한 사랑 노래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급격하게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도시로 이주한 빈민, 그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시인이 이웃의 한 젊은이에게 하려는 말을 한번 짐작해보자 라는 것이죠. 연민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이, 지금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견디느라 힘이 들겠지만 이러한 감정도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 아니겠나. 자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서로 위로하며 힘껏 변화시켜 나간다면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이 되는 날이 오겠지. 이런 시인의 말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용학습으로 다음 시 읽고 작품의 창작 배경에 대해 아는 것이 작품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다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먼저 신동엽 시인은 민족 고통을 전제로 한 참여적 경향의 시와 분단 조국의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많이 표명한 서정시와 서사시를 주로 섞고요. 아주 유명한 것은 시집 한공 분량이 되는 서사시 금강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개관하면 자유시 참여시입니다. 현실 참여적이고요. 저항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주제는 순수한 삶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이 되겠습니다. 시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는 중요한 것, 화자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것, 껍데기는 버리고 싶은 거, 보내버리고 싶은 거, 필요 없는 것 등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많죠.
그 중에서 중립의 초래청의 의미라든지 아사달 아사녀가 맞전하는 것 등등의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껍데기는 가라 라는 이 시의 창작 배경을 일러주는 글입니다. 이러한 창작 배경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난 후에 이 시의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그 창작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알맹이는 민족 분단과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예를 들면 동학혁명, 4.19 혁명이 해당되겠죠. 그에 비해서 껍데기는 이러한 민족 구성원의 주체성을 막는 것들, 민족 분단이라든지 독재 정권이라든지 냉전 이데올로기라든지 무력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해된 부분을 찾아본다면 4월은 4.19 혁명을 이야기하고,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하면 동학혁명의 순수한 정신, 그 다음에 아사달과 아사녀의 맞절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처럼 작품의 창작 배경을 아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랑 노래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의 시적 화자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화자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찾아보자 했죠. 외로우면 그렇죠, 달빛이 없고, 두려움은 도시 밤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죠. 그리움, 어머니, 감, 사랑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추억, 이런 것들이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 골라보라 했죠. 이 시는 근대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에 밀려든 가난한 사람 삶을 묘사하고, 맞죠? 그 다음에 시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에 대한 연민, 따뜻한 연민으로 이 시를 쓰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시는 시각적 이미지 맞아요. 후각적, 여기서 틀렸죠.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겠죠. 그 다음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드러내는 식구다. 맞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작 배경으로서의 작품 속 시대의 상황을 파악한다면 훨씬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6단원 작가 사회를 말하다 소단원 1 가난한 사랑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